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보시면은 298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298페이지. 네. 자, 어제는 여러분들 무슨 과목이었죠? 민법. 네. 그 두 번째 주 들어보니까 또 못 듣습니까? 따라갈 만하죠? 분위기가 왜 이래? 네, 힘들어요. 네. 자, 어쨌든 그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익숙해지려면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들어야지 되니까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하자?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그렇죠? 네, 처음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298페이지를 일단 펴놓으셨고,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 게 뭐였냐면 취득세.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이제 조세가 뭐냐, 조세의 개념. 그 다음에 조세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세에서 알아야 될 용어가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취득세가 뭐 하는 거냐. 이제 이걸 배웠었죠.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 가지고 복습을 해보면 일단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다 이렇게 썼어요. 뭐 땅을 산다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거나 그렇죠? 건물을 매입한다거나 그러면 내는 세금이다. 그러면 요 취득세는 우리가 국세였습니까? 지방세였습니까? 지방세다 이렇게 썼죠. 자, 지방세. 그런데 지방세는 우리가 둘로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관할이 특광도냐 아니면 관할이 시군구냐. 얘는 특광도세였나요? 시군구세였나요? 특광도, 그렇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그런 세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다만 이제 갖다 낼 때는 이제 우리가 평택시에다 내고 그 평택시에다 낸 취득세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우리가 보통세였을까요? 목적세였을까요? 보통세다. 네, 보통세. 보통세는 이제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이걸 사용할 때 사용의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걸 보통세. 보통세 반대말이 뭐였죠? 목적세. 그러면 취득세는 독립세였나요? 부가세였나요? 독립세다.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세금이었었죠. 그래서 부가세 반대인 독립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취득세다 이렇게 출발했죠. 그러면 취득세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왜 내는 거냐? 취득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득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거다 이렇게 했었어요. 취득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는 거다. 그러면 취득행위라는 것은 취득이라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시취득, 원시는 뭐예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최초로 취득하는 거.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이다. 승계. 네. 승계는 이제 넘겨받는 거죠? 네. 넘겨받는 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승계는 우리가 이제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사실은 있어요. 요 말 민법에 나오지 않아요?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들어봤어요? 네. 아마 첫 시간에 했을 겁니다. 그럼 포괄 승계가 뭐죠? 포괄 승계라는 것은 다 넘겨받는 거야. 몽땅 넘겨받는 거지. 특정 승계는 찍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은 포괄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입니까? 상속은 포괄 승계. 징여도 포괄 승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네. 징여는 특정 승계야. 징여는. 네. 우리가 상속은 돌아가시면 뭐예요? 재산도 넘어오고 빚도 다 넘어오는 거야. 그냥 포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빚이 많고 오히려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아.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상속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빚이 더 많아. 그럼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를 했어. 상속 포기를 했는데 그 땅값이 2배로 떼버린 거야. 그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빚이 많아도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증여는 딱 찝어서 가져오는 거죠. 증여는 내 의사표시가 있죠. 어? 야, 내가 땅 줄까? 통장으로 줄까? 아버지 저는 땅을 좋아하니까 땅으로 주세요. 그렇죠? 빚은 싫어요. 그렇죠? 그럼 빚 안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자, 우리 세법은 이런 거 안 따져. 포괄이 됐든 특정이 됐든 이건 안 따져. 다 승계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유상이든 아니면 이제 무상이든 다 포괄하고 있다. 예,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포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포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는 우리가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는 간주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간주라는 것은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 거. 그렇죠?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보는 거. 이것은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주 취득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간주라는 것은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개념, 이것을 우리는 간주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주 취득.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자, 이런 우리가 농지가 있는데 농지 상태에서 땅을 팔면은 더 많이 못 받으니까 이 농지를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죠? 대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가액이 증가된다. 그러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우리는 뭘로 보자? 취득으로 보자. 이렇게 했었죠.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 그렇죠? 네. 그러면 증가된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야 공시지가 조회를 해보면 되지. 그렇죠? 여기 농지가 됐을 때의 공시지가하고 대지가 됐을 때 지가 조회를 해보면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그 차이만큼 세금을 또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농지를 내가 무슨 말이냐면 매매로 승계해도 세금을 내야 되고 가액이 증가돼도 세금을 또 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취득이야. 왜냐하면 소유권이 안 바뀌죠. 이게 갑이었는데 그대로 갑이다. 그러면 소유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 뭘 보는 거? 취득으로 보는 거. 그렇죠? 네,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걸 우리는 간주 취득한다. 그러면 이런 취득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과세 대상이 있었어요.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로 되기 때문에 열거주의라는 것은 나열된 것만 과세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10가지로 열거가 돼 있어요. 10가지.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토지가 있다. 토지. 그럼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배우는 과목이 뭘까요? 땅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과목. 그게 이제 여러분들 토요일 날 배우시는 공시법. 어? 지난주에 배운 공시법. 지난 토요일 날 나오셨어요? 네. 끄덕끄덕 하신 분 나오고 안 하신 분들은 빠지셨구나. 네. 자, 그 공시법에서는 이제 지적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지적법. 그럼 그 지적법에 보면은 토지의 개념이 쭉 나와요. 이게. 물론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도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는 종류가 몇 가지냐? 28가지가 있어요. 28가지. 이 28가지가 됩니다. 근데 슬픈 거는 28가지 중에 내 땅이 없다는 거야.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국어, 주차장 부지, 엄청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28가지를 나중에 다 외우셔야 돼요. 28가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언제? 1년 뒤에만 외우면 돼. 1년 뒤에만.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개씩만 외우면 되지. 한 달에 4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도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럼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건축법상. 그럼 건축법상 건축물은 뭐냐면 지붕이나 벽, 기둥이 있는 게 바로 건물이에요. 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거. 이걸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건물. 그 컨테이너도 있죠.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건물일까 아닙니까? 컨테이너. 아니겠죠. 근데 건물이 될 수 있어요. 컨테이너는 이게 우리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퀴가 달렸거든. 이게. 그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바퀴를 빼버리면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빼버리면. 그러니까 요즘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이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커피숍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고, 응? 요즘은 서울에 그런 것들 많이 지어요. 그러면 내 로망이 복층형 건물이야, 복층. 응? 2층 집이 있는 게 내 로망이야. 근데 돈이 모자라. 그러면 컨테이너로 내 2층 집을 지으면 돼요. 응? 지을 것도 없어. 2개만 있으면 돼. 그렇죠? 컨테이너 2개만 있으면 돼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그리고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딱 뚫으면은 내 2층 집이 되는 거야. 이런 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쓰다가 좀 노후화가 돼서 그럼 어떻게 했는데? 바꾸면 돼. 바꾸면 돼요.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지. 이사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들면 돼요.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가면 돼. 그래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거예요. 요즘 이런 식의 컨테이너식 건물들이 유행을 합니다. 요새. 이게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부동산 콘테스트에 금상 받은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컨테이너 하우스 하니까 조금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좀 그렇잖아,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큐빅 하우스. 그 금상 콘테스트 봤을 때 큐빅 하우스 이름이 이쁘죠. 그럼 이게 한 호당 2,800인가 돼요. 이게 싼 건 더 싸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내 복층형 집이 생기는 거야. 대신 뭐만 있으면 돼? 땅만 있으면 돼. 땅만. 그렇죠? 땅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을까요? 못 지어요. 그렇죠? 못 지어요. 그럼 이걸 지목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바꾸는 너무 시간 걸리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컨테이너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죠, 컨테이너. 그죠? 그러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지. 아니, 지으면 안 된다며요. 근데 불법이에요. 다만, 불법일 뿐이야. 이게 실무야. 실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 그럼 조사 나오면 어떡해? 조사 나오면 옮기면 되지. 옮기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게 고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컨테이너는 들어서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지에다 다 가면 다시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이제 앞으로 유행할 거다. 그렇죠? 다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실무예요. 이게 실무. 그렇죠? 실무는 불법을 저지르는 게 실무구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 이렇게 보면은 호텔들이 많이 없죠. 모텔들은 있어도 우리가 호텔, 비즈니스 호텔들이 많이 모자르잖아요. 평택항 쪽에 좀 있고. 그러면 만약 호텔을 만약 개발한다, 이 땅에다가. 그럼 호텔에는 우리가 이제 뭘까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호텔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평택 호텔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만 세금을 내냐? 그렇지 않고요. 건물도 내야 되고 엘리베이터 시설물도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시설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돼요. 이게 시설물까지도. 네,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거기에 정의가 쭉 나옵니다. 그때가 또 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여러분들 타고 다니시는 차량도 취득세 대상이 되죠. 그러면 승용차 사면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이거 승용차 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승용차 한 대 사면은 완전 애물단지야. 사면은 취득세 내야 되죠. 뭐 그다음에 뭐 개별 소비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사면은 또 보험 들어야 되죠. 또 기름값 나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 한 대 몰고 다니면 완전히 길바닥에 뿌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왜? 움직임이 없잖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가 요 산과 산을 연결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케이블, 그렇죠? 네. 그럼 이건 차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케이블 뭐예요? 카죠, 카. 그럼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동기, 동력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다 차가 되는 거야. 동력 장치를 통해서 움직이면 다 차가 돼요. 그럼 제가 그림을 하나 또 그릴게요. 야, 이거 금방 맞출 것 같아. 이거 뭘까요, 이거? 네? 그렇지, 자전거. 야, 제 그림책이 금방 이해하네. 자전거. 그럼 자전거는 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자전거 바퀴가 있어도. 그런데 이 자전거에다가 만약에 모터를 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자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세금을 갖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파느냐? 홈쇼핑에 팔지. 예? 6개월 할부 한단 말이에요. 자, 못 보셨구나. 이거 팔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페달로 돌리기도 하고, 만약에 다리 아프면은 이제 요 오토바이처럼 동력 장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차는 이렇게 원동기를 통해서 움직이면 다 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만 10가지지 굉장히 많은 걸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가지니까 그럼 10가지가 아닌 것만 사면 취득세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웬만한 건 다 열거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선박. 그 다음에가 이제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광어권. 광어권은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네. 그 다음에 어권. 어권은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회원권.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개 문제인데 기계 장비가 있어요. 기계 장비. 기계도 내고. 그다음에 임목. 임목은 나무를 지칭합니다. 나무. 임목은 우리가 나무인데 이때 임목은 세울 입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말해요. 세울 입자에다가 나무 목자다. 그래서 여기 땅이 있으면은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요걸 말해요. 요게 이제 임목이죠. 임목. 그러면 세워진 나무란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요 나무를 베버려. 나무를 딱 베. 그럼 나무가 쓰러지잖아요. 그럼 취득세가 없는 거야. 그럼 교수님 나무를 다 베면 되겠네요? 예, 나무를 다 뱄어요. 베는 순간 산림법 위반이야. 잡혀가요. 평택 절정에서 잡혀가. 취득세를 안 낼 수는 있어요. 다만 잡혀갈 뿐이야. 그렇죠? 산지관리법 위반. 나무 함부로 베면 그 옛날에 그래서 저기 뭐죠? 이 산에서 나무 이렇게 베고 있으면은 동네에서 원한 있는 사람이 순경 데려와가지고 고발하면요 잡혀갔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 산에 내가 베는데 왜 그만큼 우리나라가 나무가 모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산림 훼손을 하면은 이게 법적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야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못 베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벌목하다 걸리면은 그거는 이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를 절세하려다가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땅을 갖다가 이 건설업자가 샀나 봐. 그래서 그 회장이 그 나무 베버려. 나무를 벤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구속시켜버렸어. 판사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나라에서 심은 나무를 베버린 거야. 그래서 법정 구속시켜버렸어요.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법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무를 베면 된다, 안 된다? 몰래 베면 된다. 몰래 베면 된다. 그게 실무야. 그렇죠? 네. 걸리면 그러면 부들려 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요 취득세는 이런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데 이 취득세는 고지납부였나요? 신고납부였나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신고납부. 그래서 얘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취득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취득의 개념 밑에 보면 비과세가 있죠. 비과세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비과세는 취득을 해도 취득의 행위는 맞지만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아예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좋은 절세죠. 네. 그럼 왜 과세하지 않을까?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가볍게 살펴보면 첫 번째, 국가가 취득한 어디 있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주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평택시청이 평택시청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럼 취득세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부과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기가 부과하고 자기가 오거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세받을 실익이 없다. 그렇죠? 자,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고 세 번째는 신탁이죠. 신탁재산 취득. 신탁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신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이 신탁이란 용어는 이제 민법 용어고 요게 이제 우리 학계론에도 나오고 등기법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신탁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 이런 데 믿고 맡긴다. 그러면 얘는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탁 기간이 끝나면은 이 약정 기간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담보 목적도 있고 뭐 관리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신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평택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미국에 한 2년 정도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 재산을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신탁 회사에다가 관리 신탁 약정을 맺어요. 그럼 맺으면은 그 신탁 회사에서 이 건물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대신 공짜로 해주겠어요? 신탁 보수를 받겠어요? 네, 신탁 보수를 받습니다. 그럼 신탁 보수 약정을 맺고 하다가 내가 다시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거야. 네, 이런 제도를 신탁이라고 해요. 더 자세한 개념은 우리 학계론 시간에 이제 김덕기 교수님이 얘기를 잘 해주실 거예요. 이해하자 이거죠.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가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슨 말이야? 특별조치래. 특별조치. 응? 특별조치면은 상당한 강제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제 법규에 따라서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 환매라는 단어 또 나서 환매. 환매라는 용어는 역시 민법 용어입니다. 환매라는 건 뭐냐면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되사주거나 되파는 거. 그러면 법적인 사유 때문에 되사주거나 되판 거야. 그럼 왔다 갔다만 한 거지 취득한 게 있다 없다? 없는 거. 비근한 예로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LH공사에서 환매 조건부로 분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파트를 가끔씩 경제에서 실립니다. 그럼 그때 그 환매 조건부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내가 LH한테. 그럼 분양을 받고 나서 LH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임대를 놨는데 임대 수익률이 유지가 돼도 안 나온다. 그러면 LH가 다시 사주겠다는 거야. 네가 분양받아서 당신이 임대해보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내가 다시 사줄게. 이게 바로 환매 조건 분양이에요.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용어도 민법 시간 또 배울 겁니다. 다 민법 용어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임시응행장. 이거 왜 비과세냐? 당연하지. 임시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시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거야. 그렇죠? 왜 갖다 놨냐? 공사하려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사 현장에다가 갖다 놓은 거지. 그러면 이거는 건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뭐지? 안성이나 이게 평택에 뭐 축제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축제 있죠? 축제 무슨 축제 있어요? 네? 네? 꽃축제 있어요? 꽃축제? 꽃축제? 네, 꽃축제. 꽃축제가 유명한가 보죠? 꽃축제? 처음이야? 네. 저는 평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행사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꾸며요? 무대를 꾸미는 거지, 무대. 그렇죠?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와서 이제 사회를 보는 거지. 그렇죠? 네? 이분 연세가 거의 95세인가 되시죠? 95세. 네, 95세인가? 85세인가? 89세인가? 90세 되는 것 같아요, 90세. 근데 지금도 소주를 2병씩 먹는데, 매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응? 지금도. 그렇죠? 건강이 안 좋다는데, 더 건강하시, 어떻게.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렇죠? 그럼 의사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사들이 잘 모르면 항상 뭐라 그러죠? 특이체질. 그렇죠? 저희는 진단이 안 되면 특이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보면 술, 담배 다 하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80, 술, 담배 다 하시다가 80에 암 걸리셨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거는. 술, 담배 때문에 아니라 이제 연세가 잡수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다 하고 80까지 살았으면은 천수를 들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무대도 임시 건축물이죠? 왜? 이건 뭐 한 2개월 정도 행사하다가 없애버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받아봤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대신 이제 평택시에다가 임시 가설 건축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 안 되거든. 근데 이걸 안 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야. 와서 다 부셔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런 거는 취득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용필 씨가 오신 거야. 조용필 씨 아세요? 네, 아시죠? 네, 조용필 씨를 안다는 것은 나이가 이제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조용필 씨가 왔는데 너무 이제 막, 와, 그냥 앵콜 된 거야. 그래서 이게 1년 넘었어. 장기 공연. 그러면 얘는 건물이 돼. 그러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언제 부셔버리면 돼? 11개월 하고 부셔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택시에서 얼마나 얄밉게 해서 어쩌면 딱 1개월만 더 채우면 세금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남겨놓고 부셔버리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게 실무다. 이런 거, 이게 실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외울 것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취득의 시기. 자, 이게 또, 이거 뭐 하는 거냐. 자, 취득의 시기는 이거예요.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한다. 이거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취득한 날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원시 취득한 날로부터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하자 이런 얘기예요. 원시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승계 취득한 날로부터 간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약에 내가 신축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그렇죠? 그럼 건물을 신축한 거야.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바로 내 명의로 등기에 나올까요? 아니지. 왜냐면 이게 불법적으로 지은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안전한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맡아야 될까요? 허가를 맡아야죠. 허가를. 그렇죠? 허가를 맡아야죠. 허가. 그렇죠? 허가가 나야지 내 명의로 등기가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허가와 관련된 법은 여러분들 배우시는 공법이에요. 부동산 공법. 그렇죠? 공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등기법이야. 그러면 공법이 중요할까요? 등기법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지. 왜? 허가가 안 나버리면 등기를 못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허가가 날지 안 날지를 미리 알아보고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런 분 봤어요. 정말. 제가 이제 매일경제 신문사에서 강의하는 게 있었는데, 부동산 강의를. 하루 딱 갔는데 이분이 어디 회사 무슨 임원이세요. 근데 자기가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주니까 대물로 변제를 받은 거야, 다가구를. 그 다가구를 갖다가 이제 받았는데 누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다가구를 부셔버리고 거기에다가 뭘 이렇게 더 지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분양이나 임대하면 수익률이 좋아하니까 건물을 부시고 거기다가 새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건물을 부셨어, 진짜. 건물을 부신 거예요. 자기 거니까. 그리고 다시 건물을 부시고 나서 건물을 올렸어. 올리려고 딱 가서 구청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허가가 안 난대. 허가 안 난다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도로랑을 배우세요, 공법 시간에. 도로에 걸린, 도로 관련 규정에 걸린 거야. 그래서 뭐요? 건물 못 진 거예요. 그럼 자기 땅 어떻게 됐어 지금? 건물 다 부셔져 버렸잖아요. 그럼 멀쩡하게 월세 받던 집이 다 없어진 거야. 그리고 뭐가 돼요? 나대지가 된 거예요. 나대지니까 뭐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야. 그럼 비사업용 토지에서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거지. 예? 이런 거를 일타 쌍피라고 하는 거죠. 쌍피 터진 거지. 그렇잖아. 그 자기는 건물 내 건물 내가 부셔서 내가 지으면 허가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 우리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건물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부시고 내가 지으면 되는 거지. 허가 내주는 거 아니야? 허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긴? 쌤 내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다 치고 와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부동산 공법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사한테 이게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건물을 부셨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셨으니까 함부로 내 집 부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집 함부로 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모르겠다. 그럼 한번 부셔보세요. 부셔보고 허가 못 받으면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취득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느냐?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것도 취득 날짜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취득 날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세관청은 빠른 걸 좋아하겠어요? 늦은 걸 좋아하겠어요? 빠른 날을 좋아할 거고 납세자는 빠른 걸 좋아하겠어요? 늦은 걸 좋아하겠어요? 안 내는 걸 좋아하지. 예? 납세자 안 내는 걸 좋아하지. 늦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접근해야겠죠.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슨 날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허가를 기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허가를 말한다 이거야. 허가 날짜를 말한다. 그럼 건축법에서 이 허가를 뭐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용 승인. 사용해도 좋다 말 그대로. 사용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승인. 네.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이제 기준으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날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승계 취득이에요. 승계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승계는 유상승계하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무상승계가 있다. 이거예요.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유상승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 계약을 말하죠. 매매 계약이 유상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잔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약금 준 날짜는 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왜? 계약이 파기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렇죠? 중도금 날짜도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잔금 날짜 아니면 등기 날짜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무슨 날로 한다?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렇죠? 빠른 날로 한다. 여기 빠른 날로 한다며. 그렇죠? 그럼 얘도 빠른 날로 가야겠죠? 그러면 등기 날짜로 가야 돼? 잔금 날짜로 가야 돼?
그렇지. 빠른 날짜니까 얘는 뭐로 간다? 잔금 날짜로 간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날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며칠까지 지금 하는 거야? 60일까지 하자 이거죠. 그걸 많이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규정을 해놨냐면 잘못하면 가산세를 낼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 계산해버리면 60일 지나면 가산세 20%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취득 행위별로 취득시를 다 명명해 놓은 거예요. 야, 요때는 요 날이 취득 날짜야. 요때는 요 날이 취득 날짜야.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무상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상속하고 증여가 있다. 상속하고 증여가 있는데 상속은 상속 개시가 되고 그럼 상속 개시라는 건 뭐죠? 사망이 된 거야. 그렇죠? 상속 개시는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절차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신고. 장례도 안 치르고 사망 신고부터 해요? 뭐 이렇게 급해? 장례를 먼저 치러야지. 바로 신고 들어가? 바로 내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물론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좀 장례를 치르고 바로 또 사망 신고해? 네? 그냥 이제 협의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망 신고를 하겠죠. 그렇죠? 네. 장례도 안 치르고 신고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 신고하고 나서 이제 배분해 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그렇죠? 등기. 그러면 우리가 자산가들이 그러면 상속을 많이 할까요? 증여를 많이 할까요? 증여를 요즘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차라리 일부는 증여를 하자.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속을 받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거의 100% 이런다 보시면 돼요. 다들 멀쩡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제 재산 배분 들어가면 물어뜯어 진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상속 문제가 되면은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만약에 상속인들이 다 솔로야. 혼자 살아. 그러면 덜 싸워요. 응? 혼자 내가 먹고 사는데 재능이 없으니까 욕심이 좀 덜 부려. 근데 이게 이제 가족이 이제 끼게 되면 어떻게죠? 이제 하나의 그룹이 되잖아요. 세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력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나 혼자 살면은 그래 오빠가 좀 더 가져가. 그래 네가 좀 더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일부는 증여를 해주고 일부는 상속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재산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네? 싸울지라도 있어야죠. 물어뜯고 싸울지라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싸울까봐 나는 재산을 못 모으겠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싸울까봐 나는 재산을 못 모으겠다. 자, 그러면 증여도 등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증여는 등기한다. 근데 증여는 계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계약. 뭘 원인으로 해요? 계약을 법률 원인으로 해요. 계약.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 계약서를 쓰나요? 네. 만약에 이게 자식이 많으면 쓰는 게 좋아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분이 그 땅을 인천에 있는 부천에 있는 땅을 갖다가 받았는데 거기가 도로가 나면서 편입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을 때는 그게 2억 정도 됐는데 나중에 보상금이 한 5억 나온 거야.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 물려서 받았을 때는 가족들이 뭐라 하는데 5억 보상이 나오니까 연락이 오더래. 그거 왜 오빠한테 다 아버지가 다 물려줬대? 그거 물려주신 거야. 그거 확실해? 그냥 몰래 가져다 한 거 아니야? 인간 가져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 황당하죠?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 계약서. 아버지하고 계약서 쓴 거, 이분이. 그래서 계약서를 딱 사진 찍어서 딱 뒤밀니까 꼼짝 말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산 다툼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더라. 그렇죠?
예외가 없더라.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우 더 하면 더 했지. 그렇지. 그 계약도 가짜로 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상속과 증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 근데 증여, 그래서 아예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싸울까봐 일부 증여를 요즘들은 많이 해줘요.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매기고 하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네도 등기보다는 뭐가 먼저 하세요? 상속 개시나 계약이 먼저 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객관적 날짜가 둘 이상 있을 때는 늦은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그게 포인트야. 빠른 날로 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간주취득. 그러면 간주취득은 어떤 변경 행위를 하게 되면, 간주취득은 어떤 변경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렇죠?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농지였는데 농지를 변경해서 대지로 바꿨다. 그러면 가치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가액이 증가된다. 그러면 요 증가된 것만큼을 뭘로 보자? 취득으로 보는 개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간주 취득.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 시기는 언제 되겠어요? 그거야 당연히 요 꼭지점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농지에서 대지로 됐으면 요 시점이 됐을 때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한다가 되죠. 이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날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변경된 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우리 교재 보시면 승계, 유상 승계는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등기대의 잔금 지급이에요. 잔금 지급이. 자, 잔금 지급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위 1번의 유상승계도 계약상 잔금 지급. 어쨌든 1번이나 2번의 공통점은 무슨 날짜예요?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태는 요 잔금 지급일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연부 취득이 있어요. 연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연부라는 것은 뭐냐면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 취득 이렇게 합니다. 몇 년 이상에 걸쳐서요?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하는 것을 연부 취득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언제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4년 연부로 취득을 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4년 연부로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연 단위로 대금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건 못 주니까. 그러면 매년 얼마씩 준다는 걸까? 이게 매년 얼마씩 준다는 걸까요? 2억 5천. 그렇죠? 2억 5천이야. 그렇죠? 2억 5천. 그럼 2억 5천 주는 거지. 그럼 이때도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 그러면 취득세 신고는 몇 번 해야 돼? 4번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한 번, 이때 2번, 이때 3번, 이때 4번. 그렇죠? 4번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날이 뭐 된다? 사실상 연보금 지급이에요. 이날로부터 60일. 이날로부터 60일.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등기 등을 먼저 했을 때는 등기 등록이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오면 잔금 날짜 앞에 등기가 와 있다. 그럼 뭐가 된다? 등기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무상 취득은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는 뭐라 되죠? 계약일 이렇게 되죠. 네. 3번은 건너뛰고요. 원시 취득의 원칙물은 원칙은 뭐라 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자, 사용 승인이라는 말 분명히 그랬죠? 허가일을 기준한다고 했죠? 허가일.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에 임시 사용 승인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거지. 이제 사용 검사를 했는데 이게 경미한 하자가 생긴 거야. 이게 막 스크래치가 나오고 막 이게 좀 균열이 생긴 거야. 그런 경미한 하자가 생기면은 허가를 안 내주는 대신 임시로 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부분적으로 완성밖에 안 되면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서울에 가셔서 잠실을 이제 한번 놀러 가시면 거기에 잠실 제2 롯데월드가 지어졌거든요. 그게 130층인가 돼요. 그거는 제가 저 동탄에서 봐도 보이더라고. 동탄에서 봐도. 와, 얼마나 높으면. 그러니까 한국의 바벨탑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이제 이게 오래 걸리니까 다 못 지었잖아요. 그럼 한 100층 지었어. 근데 100층 지었지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더 지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2롯데월드 측에서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임시 사용 허가를 갖다 신청한 거야. 그럼 임시를 좀 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개장하고 막 했었죠. 이게. 여기 가보면 뭐 의리의리합니다, 진짜.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많이 오냐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중국 사람들이. 응?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중국 사람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어떻게 하냐. 일단 시끄러워, 중국 애들은. 엄청 시끄러워요. 랄라이 무슨 뭐 엄청 시끄러워. 그 다음에 빨간 국기 들고 다니죠. 그렇죠? 요거예요. 그 제가 재작년인가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에 그 앙코르와트를 딱 갔는데 앙코르와트에 거기 이제 무슨 이렇게 성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야. 다 앉아서 이제 산에서 이제 쫙 이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전망이 좋아. 그럼 조용히 딱 앉아 있는데 여기서 윙윙윙 하는 거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야. 근데 옆에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야. 근데 한국 사람 더 떠드는 게 중국 사람이야. 그냥 뭐 하는지. 그렇죠? 일본 애들은 어때? 속닥속닥 하는 거야. 일본 애들은 진짜 내전 안 하고 조용조용해요. 그렇죠? 대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일본 애들은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박수 치는 것도 어떻게 쳐요? 기계적으로 치잖아. 이렇게. 그렇죠? 기계적으로 쳐요. 자기네들은 이쁘게 치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기계적이야. 영혼 없는 박수. 그렇죠? 이게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질이 좀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은 대국적 기질이 크죠. 그렇잖아요. 이게. 걔네는 워낙 땅도 넓으니까 그럼 한 성에서 한 성으로 가려면은 몇 박 며칠 걸리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 가는데 뭐 10박 11일만 이렇게 걸리면 되잖아. 뭐 5박 6일 걸리잖아. 3박 4일.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인들 고용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한번 고향을 딱 가는 거야. 고향에 가. 그거 안 와. 안 온대. 근데 연락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직원을 더 채용을 해야 될지 말지 애매한 거야. 한 4박 5일만 걸리니까 갔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거기는 완전 오지인 거야. 이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대륙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한국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 바닷가가 있는 여기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완전 깡시골이지.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어떤 마을도 이게 발견됐잖아. 마을이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청나라 시대 복장을 하고 살더래. 청나라가 무너진 걸 모르고 청나라 시대 복장을 하는 거야.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모르지 또 이제 한나라 시대 복장하고 살고 있는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6.25가 터졌는데도 뭐예요? 어디 계룡산인가 어디서는 6.25 난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동막골 같은 데면 6.25가 난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땅덩이도 그런데 이런 데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원칙만 일단 알아둡니다. 토지돈, 공사, 준공, 인가, 사용, 승낙, 허가. 다 허가 기준 돼 있죠? 허가와 실제 사용을 했다면 그날 중 무슨 날? 빠른 날. 왜? 과사원처럼 빠른 거 좋아한다, 늦은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왼쪽, 간주 취득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적인 장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어쨌든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택할 때는 무슨 날로 간다? 빠른 날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취득 시기까지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과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